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1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 관련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중개를 하면 법 3조 규정엔 중개 대상으로 해서 거래 당사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권리 득실, 변경, 행위만을 알선한 것이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 밖에 권리가 빠졌죠? 예. 1번 틀렸고. 2번. 법정 지상권 이전을 알선해서 그 밖의 권리를 알선해서 그럼 중개 맞습니까? 네. 2번이 정답이에요. 네. 자, 3번.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 의뢰 들어있죠? 네. 일정한 보수 들어있죠? 중개를 행하는 거 그래서 맞아? 중개를 업이 빠져서 틀렸어요. 자, 4번 개공이라 하면 공인 중개사로서 이 법에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지문 맞아요? 틀렸어요. 뭐가 들어서? 공인 중개사로서 이게 없어야 돼. 그러면 왜 그래요? 왜? 법에서는 이 법에서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왜 공인 중개사 들어가면 안 돼? 중개인 있잖아요. 중개인도 개공이잖아요. 근데 중개인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제 법 조문에서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표현하지 공인 중개사로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합니다. 이거 등록을 안 해더라도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중개업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봐봐. 용어 지금 4주째 계속 나와도 계속 바뀌어서 나오죠? 신기할 정도죠? 그래서 이제 그 영어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1번이, 2번이 정답. 자, 3번, 2번. 공인중개사법상 개공 후 중개행위 될 수 있는 권리하고 물건,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미등기 건물은 되죠? 네. 개인의 공유 수면 매립 토지는? 네. 지상권 됩니까? 네.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네. 뭐가 건물은? 됩니다. 권리금? 안 돼요. 안 돼. X. 안 된 거면 X죠. 질권? 안 돼요. 안 됩니다. 니은 하나 나왔고. 지상권하고 등기된 판매권하고 공장재단은 되죠? 네, 이건 돼요. 법정 지상권은? 돼요. 이전이 되는 건 되는 거예요. 네. 특허는? 안 돼요. 안 돼. 이 특허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미음 나왔어. 그 다음에 접도구역 내에 포함된 사유지는? 돼요.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되죠? 네.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도 되고 중개대상물 됩니다. 자,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분양권 됩니다. 유치권 설정은 안 돼요. 안 돼. 이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은 돼요.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디귿, 미음, 시옷. 그렇지. 자, 3번 공인중개사의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장이 시행한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 뒤바뀌었어요. 뒤바뀌어서 틀렸고. 2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최적 3분의 1 출석으로 계약하고 출석형 과반수. 둘 다 과반수. 과반수 출석으로 계약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됐어요? 자, 심의위원회 간사 한 명을 두죠?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지명한다. 맞습니까? 자, 위원장 동그라미. 자,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간사는 누가 지명해? 위원장. 3번이 정답. 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맞죠? 네. 그러면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실이 때문에 국장은 승인이요? 아니요. 심의위원회 의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연히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 자, 부정행위자 7일 이내 다른 표현 통보해야 돼요? 지체 없이 통보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4번 문제.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그 기간 중에 폐업하고 다시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2번. 개설 등록한 개공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한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맞습니다. 종별 변경은 좀 설명을 할게요. 주간번도 다 잊어먹었더라고. 자, 요약집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펴놓고 적을 필요는 없어요. 요약집에다 체크만 하세요. 요약집 23페이지 거기 종별 변경 나와 있네. 맨 위쪽에
종별 변경이 몇 줄 안 되지만 이게 자주 틀려요. 종별 변경. 자, 법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또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또 하나가 중개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 법인 개공으로 종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1번하고 2번은 신규 등록입니까? 등록증 재별. 신규 등록. 새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라 이 말이에요. 뭐 원칙은 원리는 같으니까 1번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간다. 그러면 법인으로 새로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인 등록증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럼 이 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돼? 반납. 그래서 이제 종전 등록증은 반납을 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종전 등록증 반납. 원본 반납해야 돼요? 4번? 원본. 그리고 옛날에 이때 등록한 구비 서류들 있죠? 네. 종전 제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중개인 하다가 이렇게 공인 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때는 뭘 취득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는 신규 등록입니까? 등록증 재발급. 두 가지죠? 그러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서북구에서 서북구, 그죠? 그러면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신청. 이게 재교부예요. 그럼 밖으로 갈 때는 뭐예요? 신규. 그러면 다 신규죠? 이거 하나 빼고, 이거 하나 빼고. 신규 등록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됐어요? 법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때는 중개인 등록증 반납해야 돼? 재발급 할 때 중개인 등록증 반납해야 되냐고. 반납합니다. 중개인도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 정전의 등록증 반납. 자격증이 없는 것이지. 그리고 변경상 증명서를 첨부하라 그랬죠. 자, 이거 전부예요. 그러면 공인 중개사인 개공에서 이렇게 갈 때는 내든 바뀌든 전부 다 뭐다? 신규. 다 신규. 그러니까 원칙이 신규야. 중개인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내만 재교부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가 파생된다 그랬죠. 그러면 종별 바꿀 때 실무교육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연속선상이 있기 때문에 중개인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네. 실무교육 안 받는다는 거. 그럼 폐업 신고 하고 가야 돼요? 안 하도 돼요? 안 합니다. 왜? 폐업하면 굳이 뭐 종별이 아니지. 네. 폐업하고 새로 등록이지. 그죠? 그건 종별 변경으로 볼 수가 없고. 그러면 수수료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어떻게 바꾸는지. 신규 등록할 때도 수수료, 재교부할 때도 수수료. 됐어요? 예,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런 거. 종전 등록증 반납했네. 자, 그러면 그 4번은 2번이 개설 등록한 개공은 종별 달리하여 업무를 하지는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한다. 맞습니다. 원칙적 동그라미. 맞는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 이내 구분하여 등록? 7일. 그리고 서면 통지 7일.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등록사항을 협회에 다음 달 15일까지 통보합니까? 10일. 10일까지.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 후? 교부 전. 자, 보증 설정이 확인되면은 등록증을 주는 것이지 등록증을 교부해주고 나서 보증 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정답? 2번. 봐, 되게 쉽잖아요. 5번. 5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령사 명칭과 관련한 설명 틀린 걸 골라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이 질문 맞았어요? 네. 맞고.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현. 맞았어요? 분사무소는 뭐다? 책임자입니다. 이번 틀렸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썼어. 1년하고 1년. 맞습니다. 토지 매매 등을 알선한 무자격자. 부동산 중개 이하 유산 명칭 쓰면 돼, 안 돼? 네.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그거 못 쓰게 돼 있죠. 네. 무자격자는 못 써요. 당연한 소리예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개설 등록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있어요. 명함에다가 아직 개설 등록을 안 해도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틀린 것은 몇 번? 2번. 되게 쉽죠?
자, 무등록업자 등에 관한 설명에 타당한 것은 모두 몇 개냐? 물론 개수 문제입니다. 자, 몇 개 찍어봤어요? 두 개? 한 개? 네, 두 개입니다. 자, 두 개인데. 그러면 두 개가 맞는 거죠? 맞는 거 골라야 했죠. 그러면 기억 한번 보세요. 등록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등록증 교부 전에 했어. 무등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무등록은 아닙니다. 등록증 미개시. 이런 걸로 처벌받지 무등록업자는 아니야. 그러면 등록 신청 단계에서 하면 무등록 맞죠? 네. 처분 이후에 하면 무등록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중 업무 무등록업자예요? 아니에요. 네. 필치라고 적으세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필요적 등록 취소. 그러면 등록 취소 사유지 취소되기 전까지는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무등록 아니에요. 취소된 이후에 해야지 무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무등록업자 알면서 협조한 개공. 개공은 금지행위죠. 네.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그럼 무등록업자 본인은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앞에는 11, 뒤에는 3이. 그러면 형벌이 동일하다면 맞아 틀려? 틀려. 앞에 내리 3개 틀렸어. 그 다음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업무를 하지 않았어. 무등록업자가? 아니에요. 당연하지. 그럼 이거 어떤 죄지? 개설 등록하고 6개월 동안 영업을 안 했어. 임치라고 적어. 그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영업하라 그랬잖아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6개월까지 안 해버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다. 임치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자가 중개업을 계속해서 그러면 이건 개설 등록을 안 하고 했죠? 무등록이에요. 무등록업자. 그러니까 몇 년하고 몇 년? 3년. 그래서 맞았어요. 그래서 니을 미음 두 개. 니을하고 미음. 니을하고 뭐다? 미음. 그 다음에 7번 등록 후 결격 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사무소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등록 취소된 후 3년은 결격 맞죠? 네. 자격증 없는 사람 자격 취득할 수 있어요? 있어요. 누구? 중개. 맞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 나왔네. 자, 재등록 개공 또 그럼 재등록 개공이 폐업 전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됐죠? 네. 그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간 결격이에요? 아니요. 재등록 개공은 등록 취소 당하더라도 3년이 절대 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뺀 기간이 결격이야.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틀렸죠? 네. 그럼 3번. 2013년 11월 1일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죠? 그러면 결격사유 몇 년? 3년. 그럼 계산해봐. 2016년 11월 1일 이후에는 벗어난다. 맞았어요? 네. 왜? 10월 31일까지가 결격. 그러니까 1일부터 벗어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3년간 결격이다 이 말이고. 지금까지 몇 개 나왔어? 2개. 자, 형법상 사기죄로 300만 원 벌금 결격이 아니야. 아니에요. 벌금 300은 오로지 중개사법 위반했을 때만 결격.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 이 앞쪽에도 나왔잖아요. 개공이 근거 이상은 뭘 받아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결격이니까 등록 취소 당하죠? 네. 그러면 등록 취소일부터 3년이요. 유예 기간만 끝나면. 그래,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야. 무슨 기간 동안?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 그럼 옳은 거 몇 개? 두 개.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디귿. 그 다음에 8번.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중개법인 A가 송파구에 사무소를 두고자 한다. 타당한 것을 골라냈어요. 타당하지 않는 거. 타당한 거. 그럼 신고 필증을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재개고 받아야 되죠? 네. 그러면 시도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합니까? 시군구. 시군구 조례. 그것도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제기할 때는 시군구조래요.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종로구청장 맞죠? 종로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적합한 거 신고 필증 교부하죠? 그리고 송파구청장이 언제까지 통보?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고 3번. 분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설치한 후 대구광역시 수성구로 이전했죠? 그러면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합니까? 주된 사무소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종로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분사무소 이전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그죠?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구비서류 보증 설정 증명서류 있잖아요. 분사무소는 미리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법인이 등록할 때 제출 서류도 돼? 아니요. 왜 아니에요? 처음에 법인이 등록할 때는 신청할 때 들어요? 처분 이후에 들어? 처분 이후. 그러니까 신청 시 구비서류가 안 들어가. 근데 분사무소는 구비서류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보험 들어야 되니까. 이거 중요해요. 4번 지문 별표 쳐놓고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입니까? 종로구 조례요? 종로구 주된 사무소 조례.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종로구 조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자, 법인 개공이 민사집행법의 경매 동그라미, 권리분석 동그라미. 경매 권리분석은 법원에 등록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죠? 그러면 무슨 대리만? 경매 대리만 등록을 한다고 했어요. 권리분석은 안 합니다. 공매는 아예 안 하고. 자, 1번 틀렸네. 자, 97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업무지역 왜 물건을 종료했어? 그럼 업무지역 위반했다는 소리죠? 그럼 어떤 죄제? 업무정지. 이게 정답이야.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고. 자, 특수법인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으로 범위는 법인 개공하고 동일해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지역농협은 어떤 것만? 농지. 그러니까 중개법인은 중개법하고 겸업 6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동일하다고 틀렸고. 자, 4번 잘 봐봐. 법인 개공은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 토지 분양 대행을 겸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네.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농업용 창고시설 관리는? 네, 이것도 안 돼. 상가하고 주택만 돼. 상가하고 주택 임대 관리. 상가 주택 임대 관리지 농업용, 공업용은 아니야. 이 둘 다 틀린 거야. 자, 5번도 중요하죠. 법인 개공이 겸업 위반하면 겸업은 필치요, 임치. 임치라는 걸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임치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후 고용인 인장 등록에 관해서 옳은 걸 골라라. 자, 보존 해고는 고용계약 법리에 따르면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며칠이네? 10일. 자,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청.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자, 이 고용신고, 종료신고 안 하면 어떤 제재? 업무정지입니다. 자, 1번 옆에다가 업무정지.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소공이 업무상 행위 동그라미.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그를 고용한 개공은 법적 책임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뭐 민사 책임을 질 수도 있고, 행정 책임을 질 수도 있고,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거지. 있다고. 그 다음에 개공이 소공을 고용할 때는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돼요. 업무 개시청.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청. 종료가 10일. 헷갈리면 안 돼. 자, 개공은 등록인장 변경하고 변경일로부터 며칠이네? 7일. 7일 동안에 등록. 맞죠? 인장 변경은 며칠이네요? 7일. 7일.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그 다음에 11번. 개업공인 중개사의 휴폐업 등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은 설명을 골라라. 개공이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고 폐업 신고를 해야 돼요? 첨부하고? 휴업도 첨부, 폐업도 첨부. 않고가 틀렸고. 그 다음에 휴업 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도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맞죠?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이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더라도 업무정지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는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맞죠? 폐업은 가능해. 근데 업무정지 기한이 끝나기 전에는 등록이 안 돼. 그 이유는 결격 사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개공이 휴업 신고를 한 후 휴업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제기해서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돼? 신고. 이게 재개 신고잖아요. 재개. 휴폐업도 신고. 변경도 신고. 재개도 신고. 통보가 틀렸어. 그 다음에 휴업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없어요? 있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없어요. 자, 휴업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 업무정지 기간은 공동사무소 넣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휴업 기간을 물었죠? 있다 그래야 맞아. 그 다음에 개공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언제나 신고? 아니요. 언제나가 틀렸어. 몇 개월 초과? 3개월 초과. 그리고 개공이 사망할 때는 폐업 신고 해야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언제나가 틀렸어. 언제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11번은 몇 번 정답? 그 다음에 이제 12번. 12번이 주간반 보니까 많이 틀렸더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왜 틀렸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때문에 틀린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전속은 많이 틀렸으니까, 야간반도 많이 틀렸겠죠, 뭐. 근데 이제, 정리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전속은 누구에게 맡기는 걸 전속이라 그래요? 개공 몇 사람? 한 사람에 맡기는 것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 기간은 보통 몇 개월이 원칙? 3개월.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일단 전속을 맺으면 개업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이 따라붙어 안 따라붙어?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전속 중개계약서를 쓰라 그랬어요? 쓰지 말라 그랬어요? 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의무. 작성 의무라는 거. 자, 그러면 그리고 법정 서식만 쓰라 그랬죠? 그럼 몇 년 보관? 3년 보존을 하라.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맺으면 정보 공개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공개 의무. 며칠이네? 7일이네. 7일이네. 근데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하라 그랬죠? 근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해야 돼요? 아니 돼요? 아니, 할 수 있다요? 해야 한다? 그러니까 틀리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사항. 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좀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재가 있냐 없냐를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 제재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의무사항이지. 자, 구별하는 방법. 아니 한다고 아니 할 수 있다고 머릿속에서 이건지 모를 때 있죠? 그러면 그 단어가 제재가 있냐 없냐를 생각해야 돼.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따라 붙어요. 그럼 할 수 있다는 제재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이건 제재 있어 없어? 있어. 임치. 기억나? 그러니까 아니 한다야 이게. 하지 말라면 하면 안 돼. 하면 처벌받거든요.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했으면 정보 공개했다는 사실, 공개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문서로서 해야 되고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해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업무 처리 상황.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상황을 통지를 하라 그랬고 문서로서 해야 되고 2주일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이거 네 가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맨 위에 이걸 위반하면 어떤 죄죠? 업무정지.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이거 위반하면 공개하라 했는데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 했는데 해버리면 임치. 그러니까 아니 된다야. 제재가 따라 붙잖아요. 그러면 이거 위반하면 공개했다는 사실 통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그러면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렇죠? 이건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들어가거든요. 정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니한다 할 수 있다 이거 애매모호하면 제재가 있냐 없냐 이걸 딱 판단해야 돼. 그리고 정보 공개사항에서 인적사항은 공개해야 돼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왜?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대. 의무사항. 근데 그 공시지가에서 임대차 공시지가는 아니 할 수 있다. 이제 이 문제는 그걸 잡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10번 보세요. 옳은 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했죠?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요? 아니 된다? 그렇지. 제재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X. 전속 유효기간은 항상 3월이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이렇게 항상이 들어갔고. 원칙 성격. 그 다음에 개공은 전속 중개계약 체결할 의무는 없다. 맞죠? 네. 왜?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점을 보세요. 전속을 체결했다 해서 거래계약을 완성할 법적 의무는 없어요. 자, 거래계약을 완성할 법적 의무가 없다. 몇 줄 보세요. 아무리 전속을 맺었더라도 능력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렇죠? 의무는 아니야. 노력할 의무는 있어.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완성 의무가 없다는 거지. 거래계약 체결해야 된다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은 봐보세요. 전속 체결한 개공은 예정금액 공시에 공개하죠? 임대차는 아니한답니까?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아니 된다. 틀렸고. 자, 5번. 전속을 체결할 때는 며칠이네? 7일. 공개하고. 공개했다는 사실은 언제까지? 어디가 틀렸어? 뒤에 7일. 뒤쪽 7일이 지체 없이. 앞에 7일은 맞아. 자, 그래서 그 말이구나. 참, 그렇게 전속을 많이 했는데 또 틀려나가죠. 신기하지 않아? 그렇죠. 그죠? 그러면 뭐 그 내용이 많아요? 이거 전부지. 많지도 않아. 근데 자꾸 틀리잖아요. 자꾸 연습해야 돼.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아니한다, 아니할 수는 이게 이제 오늘이 또 나온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거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은 특히 그래요. 다른 과목하고 틀려서 공부를 하면 금방 올라가.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공부를 하면 금방 올라가고 또 며칠 지나면 또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시험 보기 일주일 남았잖아요. 정리할 때 각 과목 정리할 거 아니에요. 중개사법은 미리 정리하지 말고 한 2, 3일 아니 맨 나중에 하다 또 아파보면 안 되니까 2, 3일 전에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요약집으로 정독하세요. 이해됐어요? 문제 마지막 정리할 때는 이론을 하세요. 이론. 예, 문제는 우리 같이 하잖아요. 문제는 저하고 같이 하잖아요. 다음 주에도 문제 같이 하죠. 그 다음 주에도 문제 같이 하죠. 88문제입니다. 첫째 주에 44문제, 두 번째 주에 44문제. 그래서 88문제가 나갈 거예요. 시험 안 보니까 바로 강의 들으면 돼. 이해됐어요? 야간반은 7시부터, 주간반은 10시부터. 이제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거든요. 원장님한테 달라 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나는 원고만 보내주면 돼. 원고만 보내주면 되고, 운영은 원장님이 하니까 거기다 이야기해서 미리 풀어도 괜찮을 거예요. 어차피 답은 안 줄 거니까 미리 풀어오세요. 그렇죠? 근데 개수 묻는 문제가 많아요. 어차피 그건 시험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시험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네. 시험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시험 본 게 아니에요. 바로 강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계 없어. 그러니까 미리 풀어볼 때도 그냥 부담 없이 풀어보세요. 어차피 강의 들을 거니까. 이해됐어요? 다 맞추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진짜요. 다 맞추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만 비워봐. 몇 개는 틀릴 수 있다. 틀려도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 중개사 보면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공법은 조금 몇 개 틀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줘야 되니까요. 이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은 항상 그래. 중개사법은 90점 나와도 질질 짜고 안 나왔다고. 공법은 60점 나와도 와, 잘 봤네. 그렇죠. 남이 들으면 진짜인 줄 알아, 그게. 됐어요? 예. 기대치가 높아, 기대치가. 막상 시험 보니까 그것도 아니죠? 네. 예, 중개사법이 쉽지 않아요. 문제 일일이 돌려놓으면. 누가 효자 과목이라고 그건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옛날에 효자 과목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 앞전에 연초에 할 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원래 그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게 머릿속에 박혀서 그래. 머릿속에 박혀서.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중개사법 효자 과목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하다 막 연구를 많이 하니까. 물론 이제 출제자가 이걸 못 따라올 수 있어요. 우리 교수진들 못 따라오면 쉬워질 거예요, 아마.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하다 많이 연구를 하니까 용어 보세요. 그 몇 개 대증한 거 없고 사주가 나오는데 계속 틀려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11월 되면 기초 강의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용어 배워. 근데 1년으로 가더라도 용어 틀려 나가잖아요. 용어를 가장 먼저 배운데도. 원래 그래. 그래서 이제 자꾸 연습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웃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좀 힘드시라도. 이해되세요? 갑자기 조용해진다. 그리고 이제 88문제 나갈 테니까 한번 들고 정리하고 가세요. 이해됐어요? 네. 그 말은 수업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법인 개공 중에서 지정한다. 이 지분 맞아? 안 돼. 겸업 때문에 안 돼.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인 거래정보사업자 사망, 법인 그러면 해상, 그 밖의 사유로 정보망 계속 운영이 불가능하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이게 정답.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운영 규정을 정해서 등록 관청의 승인입니까? 국장의 승인.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요? 개공. 의뢰인이 아니라 개공.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정이 취소된답니까? 취소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2번. 자, 14번 문제. 개공 후 업무 처리 등과 관련한 설명 틀린 걸 골라라. 자, 비밀 준수 의무는 개공뿐만 아니라 고용인, 임원, 사원에도 적용되고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된다. 그럼 언제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비밀을 누설하고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형사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무슨 불벌죄? 반의사불벌죄. 그럼 우리 중개사법상 반의사불벌죄는 어디 나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반의사불벌죄가 없어요. 3번. 개공이 성관주의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끊어보세요. 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맞는데. 판례상 의무라고 적으세요. 판례상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법상 의무를 위반해야지 업무정지를 할지 등록 취소가 되거든요. 판례상 의무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손해배상은 질 수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신의 성실 원칙이랑 기타 구체적 의무는 비밀 준수, 확인 설명, 손해배상을 파지는 기본 원칙. 맞죠? 네. 맞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 유지 위반했다. 등록 취소요? 아니요. 뭐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개공하고 소공은 품위 유지 의무가 있잖아요. 보조는 없지만. 그거 위반하면 어떤지. 그런 거 없죠? 이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유에 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하면 다 무슨 정지? 업무정지. 그래서 5번이 정답. 틀린 거 골라야 했죠. 업무정지. 자, 우리가 업무정지 중에서 이 법 위반에 걸려드는 업무정지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거기서 걸리고. 또 어디가 걸린지 아세요? 아까 고용신고, 종료신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 법 위반에서 걸려요. 구체적인 업무정지 사유에 안 들어있어. 이해됐어요?
그리고 계약금 반환 채무 있죠. 네, 네. 거기서 이제 약정하라, 거래 당사 도입시 인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거 있죠. 그것도 업무정지, 그것도 이법 위반에 걸려 들어가. 이해되셨어요? 예, 구체적인 업무정지 사유로 열거된 건 아닙니다. 그 세 가지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네, 그 다음에 금지행위. 개공이 금지행위에 관한 기술 틀린 걸 골라라. 개공이 보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액면 금액 당좌 수표를 교부받다가 후에 그대로 돌려줬어. 금지행위 됩니까? 금지행위요. 어디에 걸려? 초과 보수. 초과 보수. 2번. 개공이 원룸 임대 사업을 하는 처 주택을 중개를 했어. 금지행위가 아니다. 금지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네. 배우자 물건 중개하면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네. 자, 개공이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매도 의뢰인 동그라미.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취득했어. 금지행위요. 어디 걸려? 직접 걸려. 의뢰인하고 하면 거주 목적이든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다 직접 거래야. 그럼 아니다가 아니라 금지행위다. 이게 정답. 그죠? 4번. 개공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기로 약속했으나 법정 중개 보수밖에 못 받았어. 금지행위 아니에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기회. 약속만 하면 아니야.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초과해서 받아야지. 이해됐어요? 예. 그다음에 5번은 그 첫째 줄 그 앞에만 밑줄 그으세요. 토지 분할하고 택지 조성. 거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다른 데 밑줄 그었지만 거기까지만 밑줄 그어봐. 왜? 그 지문만 외우라고.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 토지 분할하고 택지 조성하여 일부를 남에게 매도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확정금을 지급한 후 보수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차익을 모두 취득했어. 보수 초과해서 받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건 금지행위 아닙니다. 이건 금지행위 아니에요. 이게 이제 판례인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판례인데 이게 이제 갑의 토지라고 가정을 해봐. 누구 토지? 이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만 제공을 해. 누구에게? 개공에게. 둘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요. 자, 그러면 토지만 제공하면 개공이 자기가 돈을 들어서 이 부분만큼 택지를 조성하겠다. 택지를 조성해서 남에게 팔아먹겠다. 이렇게 해서 둘이 계약을 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계약하기로는 무조건 그러면 갑은 나는 7천만 달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 가정을 해봐. 근데 개공이 이 사람이 팔아가지고 2억을 남겨먹었다. 2억에 팔아먹었다. 그럼 이익 봤어요? 손해봤어요? 이익 봤어요. 근데 이제 5천에 안 팔려고 분양이 안 돼갖고 5천에 분양을 했어. 그럼 이익 봤어요? 손해봤어요? 손해봤죠. 근데 개공이 주기로는 무조건 7천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개공이 이 사람부터 의뢰를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거래도 아니고 또 이 많이 받아 차익을 취득한 행위도 보수 초과로 볼 수 있다 없다? 그 이유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금지행위 아니야. 그래서 이 계약을 도급이나 위임 계약과 유사한 계약이다 이렇게 판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행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세요.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 조성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금지행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토지 분할하고 택지 조성 여기만 외우면 돼.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요약집에도 한 줄로 나와 있어요. 금지행위 보면. 16번.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죠? 그럼 이 법에 따라 책임을 지죠? 틀린 것을 보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아요. 2번. 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 6개월 이하 무슨 정지? 자격정지. 맞죠? 3번. 서공이 확인 설명서를 교부 보존 동그라미. 교부 보존. 교부 동그라미 보존. 그럼 자격정지요? 아니요. 왜? 의무 없어요. 교부 보존은 오로지 누가 할 일이요? 개공이 할 일이기 때문에 의무가 없어요.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개공이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보수를 받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을 져야 돼?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판례라고 적었어요. 판례.
기억하려고 모르네. 기본서 할 때 여러 번 했는데 주간반은 기억이 안 돼 있더라고 지금.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어. 설명 써줬어 안 써줬어? 안 써줬어. 근데 구두로 정확하게 설명했어. 근데 손해가 발생했다고. 그럼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판례입니다. 근데 처벌은 받아 안 받아? 뭘로?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위반. 업무정지 받습니다. 업무정지 받을지언정 손해배상은 안 집니다. 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 뭐 녹음이 됐다 할지 이런 근거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서 할 때 많이 강조한 거예요. 5번하고 3번은. 내가 기본서 할 때 많이 강조하거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우리가 이 앞주에 배울 때 주거용 건축물을 상태 자료 요구. 매도인에게 직접 물어봐서 조사한다 그랬죠? 이건 벽, 수, 돈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벽수 1입니다. 입지 조건은 자료 요구사항이 아니고. 그럼 비주거용은? 비주거용은 뭐요? 벽면하고 수도. 벽수죠. 도배가 없는 벽수죠. 그럼 일조 소음 진동 있어 없어? 도로 대중교통 있어 없어? 그러면 이 문제는 주거용을 물었어요? 비주거용을 물었어요. 그러면 답이 몇 번? 4번. 벽수. 니은하고 니은. 또 3번 찍은 사람 있어? 아주 좋아. 비주거용으로 봐야 되는데 주거용을 잘못 봤어요? 예, 그럴 줄 알고. 아,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주거용을 비주거용 잘 읽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비주거용을 내봤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내용이다 타당한 것으로 묶은 것을 골라라. 자, 지역농협은 농협협동조합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자, 농협은 보험 얼마 들었어요? 3,000만 원. 이것은 중개사법 시행령에서 나와. 농지만 하라 이것은 농협협동조합법이고 보험 1,000만 원 들어간 것은 우리 중개사법령에서 나와요. 틀렸네. 자, 개공이 중개 행위 시점 보증하고 손해 발생 시점 보증이 달라질 수 있어 없어? 그럼 어느 보험회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중개 행위 시점, 계약할 때 시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보증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래 2번이 맞았어요. 니은이 정답이에요. 디귿 한번 보세요. 협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15일에 협회 등록이야? 아니요. 왜? 협회 회원은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회원은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15일 들어봐. 자,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고자 할 때는 11일 전까지 신고해야 돼요? 아니요. 10일 이내. 이내. 전이 아니라 이내. 그 다음에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보증 설정 신고. 맞습니까? 이거 동영 때 몇 번 나왔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2주자도 나오고 3주자도 나온 것 같은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이 업무 개시 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맞는 건 몇 개? 하나. 2번이 정답. 자, 19번.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좌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걸 골라라. 개공이 거래 안전을 위하여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2주차에 거래계약 완료될 때까지 그래서 틀려버렸잖아요. 이행 완료, 이행 완료. 이거 맞네. 계약금 중 잔금을 이철 공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서술어를 잡았어요.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한다 틀려.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 반환 보장 내용 보증서를 동그라미 예치 기관이에요.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입니다. 이거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자, 3번. 보증서 발행 기관은 금, 공, 신 등. 맞았어요? 금보. 자, 지금 금공신 등은 예치 기관이고 예치 기관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자, 보증서 발행 기관은 금융기관하고 그다음에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 무슨 보험회사? 이걸 약칭해서 뭐라 그래?
금보. 4번. 자, 개공이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한 경우 거래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치된 계약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동의가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역으로 치면 동의가 있으면 인출할 수가 있다. 4번 정도. 그 다음에 개업공인 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금을 수행한 게 이전 의뢰인으로부터 실비를 받아요. 치드그레인. 치드그레인. 이전 쪽이 아니라 뭐다? 치드. 이전 쪽이 아니라 뭐다? 치드. 4번 정도. 그 다음에 20번. 자, 중개 보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걸 골라라 했어요. 틀린 거. 틀린 거. 보수 청구는 중개 완성시 발생해요? 아니요. 중개 계약 시. 중개 계약 시. 그럼 행사는 언제예요? 거래 계약. 거래 계약. 거래 계약이 뭐예요? 중개 완성. 거래 계약을 중개 완성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 계약. 그러면 이렇게 중개 좀 해달라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 계약이라 말을 쓰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수 청구권의 발생, 청구권의 발생은 언제 발생해요? 중개. 이때 발생을 해야 돼요. 이걸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 근데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이걸 행사를 해요. 행사는 거래 계약이 있어야 되죠. 그럼 거래 계약을 달리편에서 뭐래요? 중개 완성. 완성이란 말을 써요. 중개가 완성됐다. 거래가 끝났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 중개 완성 개념이 흔들면 안 돼. 다시 정리할게요. 보수청구로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중개 계약. 행사 시기는 거래 계약. 그럼 1번 발생이 완성시다 그런 게 틀려버렸죠? 네, 발생했던 거네. 1번이 정답. 2번. 개공이 중개보수 요율표를 사무소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이 질문 맞았어? 틀렸어? 맞아요. 3번. 개업공인 중개사 보수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보수 청구는 인정된다.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판례라고 적었어요. 3번. 판례. 4번. 거래 계약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합의 해제되거나 채무 불이행 이유로 파기됐어. 개공인 보수 청구는 존재해? 네. 왜? 이 거래 당사자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면 보수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개공이나 고용인 때문에 잘못되면 못 받습니다. 못 받아. 그래서 이제 이건 맞는 말이고. 그러면 주택 동그라미. 주택은 물건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 다르면 뭘 기준으로? 사무소 소재지 보수.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맞네. 한 문제만 더 하고 쉴게요. 21번. 21번은 이제 그 오피스텔 문제예요. 이건 다 맞췄더라고. 중간만 해보니까. 갑은 개공 A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을소의 전용 면적 얼마? 80동그라미. 이건 핵심이야. 그러면 우리 그 법에서 85 전용 면적 제곱미터 이하고 밑에 그 가로 안에 다 갖춰졌죠? 뭐 상하수도,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갖추면 매매 교환은 얼마? 0.5. 0.5. 임대는 얼마? 0.4. 그러면 이 문제는 매매요, 임대? 임대차. 그래서 보증금 4천에 월차임 20만 원. 임대차 동그라미. 그럼 이제 환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얼마 나왔고? 6천에다가 임대니까 얼마 곱해야 돼? 0.4를 곱하면 돼. 요건 다 갖췄으니까. 그러면 4, 6은 24. 그럼 한쪽이라고 물었죠? 네. 갑으로부터 그러니까 24. 이건 뭐 암산으로 해도 돼. 그래서 몇 번 정답? 3번. 오피스텔. 그래서 3번이 정된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은 요율을 알고 있어야 돼. 요건을 갖춘 것은 매매 교환은 0.5, 임대는 0.4. 그 외에는 0.9 범위에서 됐어요? 21문제 풀어봤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해요? 쉬었다 들어갈게요.